사주는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걸 풀어가고 어떻게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론은 안 들어갈 거예요. 여러 가지들을 하는 것들을 얘기할 거예요. 사주를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주를 왜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즐겁게 사주를 풀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정신적 마인드가 어떤 배경에서 이 사주를 접근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사주를 왜 했고 왜 풀어야 되는지를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주를 어떤 식으로 볼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자, 사주가 연월일시잖아요. 만약 남반구에 사는 사람이 있어. 남반구에는 우리가 겨울이라고 말하는 시기가 거기는 여름이에요. 남반구 사주는 어떻게 볼 거예요? 우린 자월이라는 날짜가 있잖아요. 거기도 크리스마스를 보내요. 12월 25일 되면은 한여름인데 크리스마스 하면서 산타크로스가 나와요. 걔네들은 왜 여름인데 산타크로스가 나오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주는 우리가 계절의 원리고 한난조습에 대한 얘기라고 하잖아요. 덥고 추움에 대한 얘기고 조우를 맞춰야 되고 그러면 조우가 이미 틀려졌어. 거기는 겨울인데 따뜻해. 사주에 대한 질문을 하자 보면은 남반구는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별자리가 있어요. 별자리를 딱 보면은 별자리는 데이터가 되게 많아요. 별자리도 남반구하고 북반구가 달라요. 남반구에서는 북지성이 안 보여요. 별자리도 안 나와 사실은. 근데 별자리에서 남반구 사주들을 십자성을 중심으로 별자리를 보지 않아요. 그냥 똑같이 봐요. 점성술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주에 대해서 남반구 사람들을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논문을 올린 사람이 있거든요. 그냥 우리 사주로 해도 딱 맞아요. 직업이라든지 인성이라면 인성격이 맞고 관이라면 관이 맞고 식상이라면 뭔가 개발하는 걸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대로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와 우리가 배웠던 한난조습은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한난조습은 필요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디에 태어났냐면 아프리카에 태어났어요. 근데 아프리카가 남반구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아프리카가 북반구에 있어요. 거의 대부분. 이집트나 이런 데가 다 북반구예요. 사실은. 북반구에 어떤 기운을 갖고선 우리 인류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는 북반구의 해시계를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정해졌고 우리 유전자는 이미 북반구의 기준대로 인류가 통일해버린 거예요. 시간의 개념으로 인류 역사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나는 모든 사주를 생존의 기본 코드를 둬요. 이 사주가 좀 어떻게 살지? 이 사주가 좀 뭐 먹고 살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인류가 다른 동물보다 더 위대하게 된 거는 다양성 때문이에요. 개미들이 되게 잘 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개미들은 병정개미 있고 일개미 있고 감수개미 있고 애벌레 돌보는 개미 있고 청소개미 있고 여러 가지 직종들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얘가 태생으로부터 감시개미가 태어났다면요. 얘는 아기 때부터 감시를 해요. 성장해서 감시개미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태생적으로 역할 분담을 해버려요. 사회적 구조를 갖고 태어난다고 이미. 어떤 사람은 양인이야. 그럼 양인이라는 코드 속에서 있고 태어날 때부터 왕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노동자가 있고 태어날 때부터 이게 정해진다는 거예요. 사회적 구조가 정해지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정할 거냐는 거야. 얘는 처음부터 일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얘는 처음부터 누굴 지시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왕으로 태어났어요.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결정져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부모가 왕이면 나도 왕이 되면 그거 좀 억울해요. 영원히 안 바뀌잖아. 이거를 갖다가 시간의 룰렛통에다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태어난 사람이 왕의 사주를 갖고 태어나거나 아니면 노동자의 삶을 갖고 태어나거나 어떤 사람은 한량의 삶을 갖고 태어나거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날들은 어떤 날은 쉬고 어떤 날은 열심히 일하고 어떤 날은 그냥 싸우고 어떤 날은 화합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360월이 막 돌아가면서 사회가 굉장히 촘촘해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와요. 모든 사람이 다 엔터테인먼트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재밌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 집단이 행복해져요. 그리고 모든 사람 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한 명만 되게 열심히 일하면 그 집단이 다 편해져요. 이런 식으로 자기 역할을 하나씩 부여하는데 가장 부여할 수 있는 그 코드가 뭐냐면 생일인 거예요. 그것이 365일로 시간을 다 나눠보니까 한 100만 가지가 되는 거예요. 100만 가지 직종을 갖고 우리가 태어나니까 난세 영웅이라고 있거든요. 사주가 굉장히 위험할 때만 나타나는 거 있어요. 원래 병정개미도요. 평소에는 일 하나도 안 해요. 싸움만 나면 그때 움직이거든요. 어떤 사주는
위험이 생길 때만 움직여요. 그걸 한량이라고 해요. 유방 같은 경우도 그냥 맨날 놀았어. 맨날 술 먹고 도박하고 살다가 전쟁이 터지고 야 뭐 하자고 그러니까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 사람이 왕이 됐거든요. 이런 사주들이 있어요. 정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그렇게 성격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조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평소에는 누가 먹여 살려요? 열심히 일하는 개미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먹여 살리고 위급할 때는 이런 심각한 사람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걸 해결해요. 그리고 다시 한량이 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왕이 있고 그냥 평민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구조화 시켜주는 게 사회 구조고, 사회 구조가 사주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 팔자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나는 거기까지만 하면 돼. 내가 왕이 될 필요도 없고, 내가 엔터테인먼트를 하면 난 사람 웃기기만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진지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막 진지해서 뭐 설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봄에 태어나면 설계를 많이 해요. 왜냐, 아침 시간이니까. 그때 태어난 사람은 계획하려고 하고 만들려고 해요.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뭔가 변화시키고 생산하려고 하고 업적을 쌓으려고 하고,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분배하려고 해요. 공치사를 되게 많이 해요.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이.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그 모든 분배가 다 끝났으니까 저장하고 내 편과 남의 편을 나눠요. 그래서 좋은 사람은 내 사람 만들고 나쁜 사람은 잘라내고, 이렇게 파벌이나 정치라는 게 겨울생들이에요. 그 다음 이게 파벌이 잘 만들어지면은 또 봄생이 나타나가지고 계획을 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역할이 사주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읽어주고 너 이걸 하면 좋아 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최고의 어떤 구조 체계라는 걸 알게 되면 진짜 우리는 사주대로 사는 게 인류 역사에 공헌하는 거예요. 내가 한량이라면 정말 한량을 사세요. 괜히 주식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다 다 날리지 말고. 진짜 자폐는 자폐로 살아야 돼요. 이게 재밌는 게 경찰하고 도둑이 있잖아요. 경찰하고 도둑 사주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얘네들은 항상 문제를 만들어요. 문제를 찾고. 그 둘이서 서로가 구조를 갖는 거예요.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질병관리청에 있어. 예산을 받는데 질병이 하나도 없어. 그럼 질병관리청에다 예산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안 주니까 질병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살아남아. 웃긴 게 우리가 경찰을 만들었더니 범인을 자기네가 만들어. 뭐 이런 식으로 좋은 것들이 나쁜 걸 만들어. 왜냐하면 서로 음양이기 때문에 하나가 존재하면 반드시 그 반대끼리 존재해야 돼요. 세상을 똑같은 사주끼리 노는 거예요. 경찰하고 깡패하고 노는 거고, 의사하고 환자하고 노는 건데, 의사도 원래 병지고요, 환자도 병지예요. 둘이서 노는 거야. 그것들을 구조화 시켜서 우리가 살아가고. 이거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어요. 비트코인을 하면 눈에 보이는 돈도 아니야. 그냥 머릿속에 있는 돈이고 컴퓨터 속에 있는 숫자인데 1억씩 3천만에서 8천만 원까지 올라가고 막 왔다 갔다 해요. 도대체 이게 뭐지? 근데 처음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몰입하면은 모든 일상이 거기에 꽂혀요. 그럼 이 사람 생존을 거기서 만들어요. 이 비트코인은 이 사람들이 다 죽지 않는 한 계속 존재해요. 이게 의사가 있으면 무조건 환자가 존재하는 거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으냐면 의사가 되게 좋잖아요. 의료체계가 좋고. 환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의료보험에서 맨날 대장암 검사하세요, 의료보험에서 병 찾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는 정말 병 찾고 싶지 않은데 걔네들이 살려면 나는 병을 찾아서 병 걸린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것처럼, 어떤 조직이나 구조가 한번 정착되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생존을 하려고 해요. 법인이든 뭐든 다 생존을 하려고 해요. 그걸 이제 사주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의 구조와 어떤 역할로 보면서, 아, 얘가 어떻게 살아가고 이 사람은 어떤 구조에 있어야지 행복하고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사주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걸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주는 정말 알면은 진짜 재밌고, 내가 왜 이거 모르고 살았지? 왜 바보같이 살았지? 그리고 내가 이거 알면은 사람들이 지금 씨를 심어야 되는지 추수를 해야 되는지, 아까처럼 삼재니까 대충 놀면서 즐겁게 지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사주는 자연의 시간을 갖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억지가 없어요. 우리 보통 8시간 일한다고요. 한 2시간은 밥도 먹고 땡땡이 치고 화장실도 가고 사담도 나누고 그러니까 적어도 6시간 일할 거예요. 그러면 24시간 중에 6시간은 얼마예요? 4분의 1이에요. 우리는 4분의 1만 일하면 돼요, 사실. 그 나머지는 사람들하고 관계 맺고, 나 취미생활하고, 집에서 게임하고, 그 다음에 잠도 자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4분의 3을 놀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주를 보면은 절대로 있잖아, 4분의 1만 일하라예요.
3학기만 일해? 나머지는 놀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사주예요. 지금 할 일 없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 내가 놀아도 옆에 사람이 다 먹여 살려주고요. 내가 일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사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일한 걸 가지고 쉬는 동안 쓰려고 안 해요. 돈 버는 거 어디다 써요? 집 사. 아니면 뭐 투기 투자해. 그래서 돈이 항상 없어.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10억을 벌었어. 근데 10억짜리 집을 샀어. 그럼 난 돈이 없죠. 그럼 쉬는 시간에 내가 일을 해야 돼요? 놀아야 돼요? 당연히 일을 해야 돼. 그 사람들 쉬는 거 없이 일하니까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나는 인간관계도 맺고 놀고 게임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가야 되는데 놀라고 벌어준 건데 신이 그걸 갖다가 내가 안 쓰고 있으니까 걔는 몸이 아프고 그럼 그 몸 아프면 어떻게 돼요? 그 돈이 의사한테 가요. 돈하는 사람 치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사람 못 본 건 뭐냐면 쉴 줄 모른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돈을 모아. 걔는 쉬는 시간이 없어. 이런 것들이 사주에서 재생살이라는 걸 왜 말했는가. 쟤는 먹을 건데 쟤를 안 쓰면은 살이 되는구나. 이걸 아시면 돼요. 벌었으면 번만큼 쓰고 또 벌게 돼요. 그리고 버는 순간 그냥 쉽게 벌어요. 사실 4분의 1만 일하면 돼요. 한마디로 봄에 씨만 뿌려놓고 여름에 김매기 해놓고 가을에 걷기만 하면 돼요. 농사가 매일매일 일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적당히 하면 적당히 생긴다고. 자연농법이라고 그냥 씨만 뿌려놓고 걷기만 하는 농법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도 되니까 열심히 일하는 게 하나도 좋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왜 해조선인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린 쉬지를 않아. 계속 일해. 개미처럼. 잘 살긴 하는데 항상 가난해. 사람들은. 젊은 애가 한 10억 좀 벌고 집도 있으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나는 100억 못 벌어가지고 자기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허리띠 메고선 또 일하러 나가. 저는 진짜 마이너스 1억 5천이에요. 너무 행복해. 나는 먹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그리고 상담해서 갚으면 되고 하여튼 사는 거 아무 지장 없거든요. 그러고 너무 행복해. 주변에 옆에 좋은 사람들 있으면 같이 밥도 먹고 놀고 웬만하면 일 안 하려고 한다고요. 그래도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어요. 진짜 빚이 많다고 괴롭지도 않고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사람들 이상하게 계속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사주를 보면 내가 언제 일해야 되는지 언제 쉬어야 되는지 이게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볼 수 있겠죠?